앞서 출마 선언 내용부터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였습니다. 개헌, 미국발 관세, 그리고 국민 통합. 이 모든 것들을 지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게 한 전 총리 본인 자신이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고요. 이 같은 부분이 한 전 총리의 대선 후보로서의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한 출마 선언문인데 추상적이지도 않고 바로 국민께 약속을 드리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가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국민께 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갈라치는 정치,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이것들은 국민 그 이익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은 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로 그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갈라치게 되면 본인들이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더라도 또 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국민 이익에 해가 되는 이런 갈라치기 정치, 갈등의 극대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개헌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은 개헌이거든요. 그 개헌을 추진하겠다 단기간 내에 이 약속을 한 거고, 이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대의 이 정치 분란으로 인한 국민의 해가 되는 이런 행위들은 지속된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헌을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 등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 방법상으로 이제 거국 내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거국 내각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히 본인의 장점인 통상질서 변화 시기에 본인의 쓰임새가 가장 큰 시기다. 이전에 저희가 1950년도 그때 무역질서 재편 당시에 미국 측 그런 자유진영, 자본주의적 무역질서에 저희가 편입됨으로써 지금 기적을 이뤄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국제무역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선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민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 적임자가 누구냐? 본인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은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정치인들도 이 개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지만, 틀이 갖춰야 돼야지만 그런 정책을 내거나 추진할 동인이 생긴다, 이런 취지의 전반적인 본인의 출마 의지, 출마 이유, 또 본인의 후보로서 가장 적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실어낸 다소 좀 신선한 출마 선언문이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출마 선언 내용은 대략적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통상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패가 다 읽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 통상 결과를 갖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도 노코멘트 식으로, 그러니까 뭐 결정된 게 없다, 이거는 출마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 최고 한국 정부의 지휘자의 심산을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통상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임기 단축에 대해서 뭐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고, 특이한 것은 이제 1년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면 1년인 거고 다음 총선까지면 3년인 건데 둘 다 아니라 2년이 됐어요. 아마 그 중간쯤에서 좀 이렇게 절충을 스스로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임기를 스스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줄이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 입장에서 줄인다라고 했을 때 사심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보다는 뭔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줄이는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헌을 할 수도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적인 공약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본인이 내각을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내각의 몇몇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런 분도 제청을 하셨던 분인데 과연 최고의 내각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이면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어떤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공통점이 있으면 네 주장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반대하는 정책인데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마구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여쭸을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냐면
지난 12.3 사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만약에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때 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떠나서 이 계엄은 무효라는 것을 양심 선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신망 있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도리입니다. 근데 그 2시간 반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계엄이 통상적인 그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겨우 인정하는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윤 전 대통령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에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사면할 거냐. 이 질문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답변하든 간에 무당층의 유입이 막히거나 아니면 지지층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남습니다.